눈이 멈추지 않던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산속 집에는 저와 그 사람 단 둘뿐이었죠. 오늘 밤은 체온을 나눠야 합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폭설 속 72시간, 돌아갈 수 없었던 기간, 그리고 돌아갈 수 없게 된 마음, 지금부터 제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윤서진, 41살이다. 결혼 12년 차, 아이는 없고 대화도 없다. 이 이야기는 고백이다. 변명이 아니라 기록이다. 그 겨울, 폭설 속 72시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나는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남편은 오지 않았다. 금요일 오전, 남편 정민우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이번 주말은 힘들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알았어.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어차피 같은 대답이 돌아올 테니까. 회사, 회의, 골프, 사람. 그의 주말은 언제나 나를 비켜갔다. 김현수 선배님 뵈러 가려고 했는데 미안. 김현수. 남편이 입사 초기부터 존경해온 선배였다. 몇 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강원도 산자락으로 들어간 사람. 남편은 그를 인생의 멘토라 불렀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를 찾아갈 시간조차 내지 않았다. 내가 갈게. 남편은 잠시 멈칫했다. 혼자? 왜 안 돼? 아니, 괜찮아. 선배님이 좋아하실 거야. 조용한 분이라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 남편의 표정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다. 그저 해결된 내라는 안도만 있었다. 나는 짐을 쌌다. 책 2권, 간단한 선물, 그리고 비어있는 마음 하나. 오전 10시, 차는 서울을 벗어났다. 고속도로는 한산했다. 라디오에선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다. 강원 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최대 50cm 이상 적설량. 나는 히터를 켰다. 창밖으로 흰 들판이 펼쳐졌다. 세상은 고요했고 나는 그 고요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다. 오후 2시 김현수 씨의 집에 도착했다. 목조주택이었다.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다. 마당엔 장작이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문을 두드리자 그가 나왔다. 서진 씨? 안녕하세요. 민우 대신 왔어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추웠죠? 키는 남편보다 조금 컸다. 40대 후반쯤. 머리카락은 희끗했지만 얼굴엔 여유가 있었다. 손은 거칠었지만 악수는 부드러웠다. 집안은 따뜻했다.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고 있었다. 책이 가득한 선반, 작은 식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산.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5년째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이게 더 편해요. 그는 차를 내왔다. 생강차였다. 향이 진했다. 민우는 왜 안 왔어요? 회사 일이 있대요. 그렇군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폭설은 예고 없이 깊어졌다. 오후 4시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하지만 30분도 안 돼 창밖은 하얗게 되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나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다. 김현수 씨가 다가왔다. 그의 어깨가 내 옆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웠다. 이 시간에 내려가시려고요? 네. 늦기 전에. 지금 가시면 위험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길이 이미 막혔을 겁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여줬다. 고속도로 통제 소식이 떴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떡하죠? 여기서 자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요동쳤다. 해가 지자 세상은 완전히 하얗게 잠겼다. 전기가 끊긴 건 저녁 6시였다. 불이 꺼지고 냉장고 소리가 멈췄다. 정전이에요. 김현수 씨가 촛불을 켰다. 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다. 자주 그래요. 산이라 그래요. 추워지겠네요. 네. 장작이 있어서 벽난로는 괜찮을 겁니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한 칸. 연결은 끊겼다 이어졌다 반복했다. 여보. 거기 괜찮아?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혔어.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 것 같아. 그래. 거기서 자고 와. 괜히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나 바빠. 끊을게. 전화는 뚝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김현수 씨가 말없이 차를 다시 내왔다. 걱정 마세요. 눈은 내일이면 그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눈은 그치지 않았다. 추위는 생각보다 빨리 스며든다. 밤 10시 온도계는 영하 10도를 가리켰다. 벽난로는 거실만 따뜻하게 했다. 방은 얼음장이었다. 이불은 몇 개 있어요? 하나요.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보통 혼자 쓰니까. 미안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방은 서진 씨가 쓰세요. 안 돼요. 너무 추워요.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말을 꺼내고 나서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 벽난로가 가장 가까운 곳. 처음엔 거리를 뒀다. 이불 안에서도 등을 맞댔다. 하지만 추위는 예상보다 빨랐다. 새벽 2시쯤 나는 떨고 있었다. 이를 악물었지만 몸이 반응했다. 서진 씨.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네요.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나도 돌았다. 우리는 마주보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가 보였다. 이렇게 하면 따뜻할 거예요. 그의 팔이 내 등을 감쌌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가슴이 내 등에 닿았다.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다. 괜찮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아는 채로 새벽을 견뎠다. 심장은 조용하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다. 눈은 여전히 내렸다. 우리는 떨어져 일어났다. 어색함이 공기를 채웠다. 커피 드릴까요? 네. 그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세상은 완전히 묻혀 있었다. 언제까지 이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이틀은 더. 이틀. 여기서 그와 이틀을 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대화했다.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였다. 왜 여기로 오셨어요? 지쳤어요. 회사도 사람도. 후회는 없으세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가 나를 봤다. 서진 씨는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외로워요. 외롭다? 남편은 거기 있지만 없는 사람 같아요. 대화도 눈도
손도 마주치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네.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이유가 같았어요. 외로웠어요. 함께 있는데도 우리는 침묵했다. 그날 서로가 얼마나 외로운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밤 경계는 흐려졌다. 토요일 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벽난로의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춤추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우리는 자꾸만 손이 부딪혔다. 접시를 건네받을 때, 수건을 함께 잡을 때, 매번 눈이 마주쳤고 매번 먼저 시선을 피했다. 서진 씨, 네, 어젯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말끝을 흐렸다. 오히려 처음으로 편안했다고,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거리. 안심이 됐어요. 고백이 흘러나왔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다. 저도요.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다. 밤 10시 우리는 다시 이불을 폈다. 벽난로 앞 어제와 같은 자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어제처럼 등을 대고 누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주보고 누웠다. 촛불이 꺼지고 벽난로 불빛만 남았다.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가까이 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대답 대신 몸을 움직였다.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다. 어제보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어제보다 단단하게.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셔츠 너머로 체온이 전해졌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 내 심장도 같은 리듬이었다. 서진 씨. 네. 이게 괜찮은 건가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지 않았다. 나는 귀여운 여자였고 이건 배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괜찮았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저도요. 그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이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이 스며들었다. 두피가 간질거렸다. 온몸에 전율이 퍼졌다. 당신은 참 따뜻하네요. 그의 속삭임이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나는 셔츠를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도 당신한테서 온기가 느껴져요. 그의 손이 머리에서 목덜미로, 목덜미에서 등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옷 위였지만 그 궤적이 불처럼 뜨거웠다. 나는 몸을 떨었다. 추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떨림이었다. 현수 씨, 네. 그의 손이 멈췄다. 내 등 한가운데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고백이 흘러나오자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 저도요. 그는 나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온몸이 그에게 밀착됐다. 가슴이 닿았다. 배가 닿았다. 다리가 엉켰다. 서진 씨, 저 말해도 될까요? 뭐요? 당신이 여기 온 순간부터 자꾸 눈이 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혼자 왔을까? 왜 저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을까? 왜 웃을 때 눈이 웃지 않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을 안았을 때 이 사람을 놓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저도요. 내 목소리도 떨렸다. 어젯밤 당신 품에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누군가가 날 지켜주고 있다고. 그럼 그가 몸을 살짝 뒤로 젖혔다. 얼굴을 보기 위해서 촛불도 꺼진 어둠 속에서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죄책감은 내려놓아도 될까요?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먼저 얼굴을 가까이 했다. 코끝이 스쳤다. 숨이 섞였다. 현수 씨, 네. 키스해도 돼요? 그는 대답 대신 내 뺨을 감싸쥐었다. 거친 손바닥이 뜨거웠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나비가 앉듯이 하지만 곧 깊어졌다. 그의 입술은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간절했다. 나는 그의 목을 감았다. 더 가까이 당겼다. 더 깊이 느끼고 싶었다. 혀가 살짝 닿았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키스는 길어졌다.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다. 각도를 바꿔가며 깊이를 달리하며 그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렸다. 천천히 허리선을 따라 나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참을 수 없었다. 서진 씨, 그가 키스를 멈추고 속삭였다. 당신 목소리 위험해요. 뭐가요?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나는 그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럼 잃어요. 속삭임과 함께 귓볼을 살짝 깨물었다. 그는 낮게 신음했다. 그리고 나를 뒤집어 눕혔다. 그가 내 위에 올라왔다. 팔로 체중을 지탱한 채 나를 내려다봤다. 정말 괜찮은 거죠? 마지막 확인이었다. 마지막 기회였다. 여기서 멈출 수 있는. 하지만 나는 그의 목을 끌어당겼다. 괜찮아요. 제발 멈추지 마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옷이 벗겨질 때마다 드러나는 피부, 손이 지나갈 때마다 타오르는 감각, 입술이 닿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신음. 우리는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확인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순간의 열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세 번째 밤, 일요일. 눈은 멈추지 않았다. 라디오에선 역대급 폭설이라는 말이 반복됐다. 구조는 내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는 장작을 더 쌓았다. 함께 눈을 치웠다. 함께 식사를 만들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왜 이혼하셨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실이었나요? 아니었어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죠. 그게 문제였어요. 그는 벽난로를 바라봤다. 서진 씨 남편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사랑했는지조차. 하지만 결혼했잖아요. 안정이었어요. 조건이었어요.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또 이불 속에 누웠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얼굴이 닿을 거리였다. 서진 씨, 네. 눈이 그치면 돌아가시겠죠? 그래야죠. 그럼 우린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거친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후회는 이미 해왔어요. 지난 12년 동안. 그럼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코끝이 닿았다. 저도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입을 맞췄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그의 입술은 따뜻했다. 숨결은 뜨거웠다. 나는 그의 목을 감쌌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옷이 벗겨졌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살이 닿았다. 뜨거웠다. 떨렸다. 서진 씨, 말하지 마요. 그냥 안아줘요. 우리는 서로를 느꼈다. 체온, 숨결, 떨림, 욕망.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죄책감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눈이 멎은 월요일 아침, 눈이 그쳤다. 멀리서 제설 차량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도 깨어 있었다. 아침이에요. 네. 우리는 서로를 봤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현실이 돌아왔다. 저 이제 가야 해요. 알아요. 짐을 쌌다. 손이 떨렸다. 문 앞에서 그가 말했다. 연락해도 될까요? 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그를 봤다. 그는 눈 속에 서 있었다. 나는 울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화요일 밤 늦게 들어왔다. 고생했어. 응. 선배님은 잘 계시던? 응.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폭설 속 72시간이 계속 떠올랐다. 그의 온기, 숨결, 떨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석 달 후 나는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 남편은 놀라지 않았다. 이유가 뭔데? 사랑하지 않아.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그게 이혼 이유야? 충분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조용히 하자.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다. 우리는 6달 만에 이혼했다. 이혼한 해 가을, 나는 그에게 전화했다. 저예요. 서진 씨,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디세요? 서울이요. 제가 내려갈게요. 우리는 도시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손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말하고 있었다. 이혼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민우한테 들었어요. 미안해요. 연락 안 해서.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이어갔다. 급하지 않게 서로를 존중하며.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다. 폭설이 와야만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어떤 고립의 순간은 반드시 질문을 던진다.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그 질문에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하다. 완벽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